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57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와, 저번 주에는 날씨 꽤나 추웠죠, 예, 정상훈님.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그 전에도 추웠는데 너무 추워졌더라고요. 갑자기 툭 떨어져갖고 저번 주는 정말 많이 추웠습니다. 주말까지도 그랬고요.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 또 겨울이니까 또 추운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건데 요 근래 너무 따뜻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추위에도 되었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좀 같은 날씨라도 좀 덜 추울 것 같아요. 몸이 적응하니까. 와, 오늘 357회. 오늘은 Z6-2에 대해서 정상호 님이 실사용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좀 하나 할게요. 2024년도 연회원, 저랑 같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공부하는 연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12월에 항상 그 전해 12월에 모집을 하고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저랑 같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고요. 물론 회비 아주 적지만 회비가 좀 존재하고요. 어쨌거나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방송 댓글에 거기 링크 걸어 놓으실 테니까 관심 한 번씩 가져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상훈님 올해도 신청했어요? 올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항상 궁금해하실 거예요. 연애원 얘기를 그렇지. 하는데 네네. 도대체 언제 뭐 받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내용들 자세하게 그 링크 쫓아오시면은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미리 광고 하나 해봤습니다. 네. 와, 오늘은 사실은 정상호님이 Z6-2를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것도 나온 지가 좀 됐죠. 20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아마 3년 정도 됐죠, 이제 횟수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사용기를 해갖고 뭐 스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상호님이 실제로 쓰면서 느꼈던 것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가 바뀌었다는 익히 너무나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곳에서 나와 있어가지고 잘 아실 거예요. 또 뭐 니콘에 거기 들어가면 스펙들은 너무나 잘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자세히 나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상훈 님이 좀 이제 슬슬 그런 아까 경험담이라고 그러겠죠. 그런 얘기들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해보죠. 일단 이거 그림 사진으로 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렌즈는 40mm f2가 이렇게 물려 있는데 이 렌즈가 저는 맨 처음에 작아 보였는데 꽤 커요. 굉장히 이 렌즈만 다음 시간에 이제 따로 리뷰를 한번 해드릴 것 같고요. 일단은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즈를 빼고 나면 이렇게 생겼죠. Z6-2. 마운트 엄청 커졌죠. 저도 처음엔 몰랐거든요. 항상 커졌다라고 얘기만 들었지. 그리고 매장 가서 볼 때도 렌즈가 항상 체결되어 있잖아요. 못 몰랐는데 제가 직접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진짜 크더라고요. 이게 마운트가 사실은 그 전에 캐논은 필름 시절 때 마운트를 변경을 했잖아요. EF 마운트로요. 그 다음에 이제 미러리스 오면서 또 한 번 바꿨고 RF로 바꿨죠. 근데 이제 니콘은 F 마운트가 사실은 작아요, 구경이. 그런데 그런 이제 호환성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바꾸고 있다가 Z 미러리스 카메라를 생산을 하면서 마운트를 바꿨죠. 사실은 이 마운트가 커지면은 좋은 점들이 사실 많아요. 대구경 렌즈를 만들 때도 좀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빛을 받아들이는 양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SLR 말고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미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렌즈를 설계할 때 제약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성능 렌즈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모습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작 예전에 한번 하셨잖아요. Z6 키드큐님이랑 같이 한번 했었죠. 예전에. Z6랑 외관상으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그래도 한번 훑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뒤에 이거 뒷부분은 이렇게 이제 틸팅이 된다고 그러나요? 예, 틸트 액정. 그래갖고 이게 제가 구매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것도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은 좀 질문을 좀 몇 가지 해보려고요. 정상훈님한테. 이거 왜 구입하신 거예요? Z6 저요? 또 많은 미러리스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후지가 주력 기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Z6-2는 왜 구입하신 거예요?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지가 주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네네. 크롭 센서잖아요. 그래서 풀프레임을 한 번은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 그에 맞춰서 이제 그 렌즈들 제가 가지고 있는 수동 렌즈들 엠마운트 렌즈들이나 뭐 그 외 다른 렌즈들을 네네. 풀프레임에 써야지 온전한 그 화각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 후지는 크롭 1.5 크롭이니까. 예,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풀프레임 그리고 뭐 소니, 니콘 이런 거 상관없이 소니, 뭐 캐논 것도 알아봤는데 그냥 거기서도 미러리스가 예. 충분히 훌륭한 기종도 다 많이 비슷한 있죠. 급의 카메라들이 있는데 네.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니콘으로 많이 그거 안 쓰나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냥 좀, 제가 불러봤을 때는 많이 안 쓰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남들이 안 쓰니까 오히려 더 쓰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와,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 M 마운트 렌즈들, 예. 그러니까 그게 뭐 라이카일 수도 있고 캐논일 수도 있고, 캐논의 M 마운트, 캐논은 이제 그 아답터 써야 되겠구나. 보이그랜더일 수도 있고 예. 그런 M 마운트 렌즈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다 그거죠. 위에서 보면은 뭐 일반 요즘에 나오는 미러리스 카메라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옆에 위에 상단에 그 LCD 달려 있는 것도 처음 써봐요. 처음 써봐요? 예. 그 후지 필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출시될 당시에는 플래그십 바디였거든요. 그거는 저 LCD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써보니까 다이얼식으로 돼 있나요? 위가? 예, 위가 후지 필름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 조절하는 다이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이얼식으로 그게 따로 그게 어쩌면 더 없습니다. 더 직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좀 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좀 불편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군요. 자, 위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여요. 그렇죠. 이거 스펙 좀 한번, 스펙이 어떻게 되나요? 정상훈님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기본적인 센서는 2,450만 화소, 2,450만 화소. Z7으로 넘어가면 7-2도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화소 4,500만 화소 그렇게 되겠죠. 되는 센서이고 이면 조사형 센서. 이면 조사형인 게 중요한 게 저 원래 이거를 하기 전에 Z5도 알아봤었거든요. Z5 그건 보급형이네. 이거보다 보급형이네. 얘보다 한 단계 아래 등급인데 네네네. 가격이 아무래도 뭐 절반 정도 저렴하니까 알아봤었는데 그거는 이면 조사형 센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중에 삼성 카메라가 있거든요, 미러리스. 네네네. 근데 나온 지가 2015년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심지어 15년도에 나온 센서도 이면 조사형 센서인데 2023년에 제가 사게 될 카메라인데 이면 조사형 센서가 아닌 걸 사야 되냐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한 단계 높여서 사자라고 해가지고 구매하게 됐어요. 사용하는 후지는 어떤 거예요? 후지 필름이요? 네. 후지 필름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풀프레임도 사용하고 있고 후지 필름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 기호에 따라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이면 조사형 센서가 채용이 돼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Z6에서는 뭐 엑스피드 6 프로세서가 하나만 사용됐는데 요 Z6-2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개로 들어가가지고 버퍼 속도가 좀 더 빨라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EVF나 LCD 화면 같은 경우는 360만 도트 전자식 뷰파인더랑 그리고 210만 도트 LCD 스크린이 있어서 이거는 전작인 Z6와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615g으로 전작 Z6보다는 한 30g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오축 손떨방 기능 들어가 있고 그리고 Z6랑 다른 점이 배터리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프로세서도 그렇고 뭐 배터리 차이에서 이제
하나 배터리로 이제 촬영할 수 있는 컷수가 좀 더 한 30컷 정도, 총 340컷 찍을 수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변화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Z6 그 배터리도 같이 서로 호환되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호환이 있습니다. 되고. 예. 그러겠죠? 저도 이거를 추가적인 배터리를 구매를 하는데 네네네. 뒤에 알파벳이 자꾸 뭐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격 차이도 별로 그렇게 미미하게 안 나는데 다른 게 있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온 김에 그 아까 Z6하고 조금씩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Z6하고 지금 Z6-2하고 예. 많은 부분 외관적으로는 사실은 변한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거의 없다고 예. 봐야 되고 이거 없는 것 같아요. 예.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스펙적으로는 조금씩 변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면은 좀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 이거죠. 아마 Z6 때 니콜에서 많이 욕을 먹었나 봐요. 예, 원래는 Z6 같은 경우에는 XQD 메모리 카드 하나만 사용을 했었는데 맞아요. 지금 요 2로 넘어와서는 이제 SD 카드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억에 그때 꽤 오래됐는데 Z6 제가 그 실사용 키드큐님이 예. 같이 이제 했었을 때 그게 생각났을 때 그 메모리 카드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 그거 투덜투덜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SD 카드 요게 지금 SD 카드는 안 꽂아 그런데 바로 저 SD 카드 뒤쪽에 이제 같이 슬롯이 이제 두 개가 생긴 거죠, 결국은. 예, 듀얼 슬롯으로 돼 갖고 상호 뭐라 그래야 될까? 제가 뻑이 났을 경우에도 이쪽으로 사용 가능하고 백업 기능으로도 쓸 수 있고 하나는 뭐 어떤 거는 뭐 JPG 어떤 거는 RAW 따로 보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어쨌거나 듀얼 슬롯으로 해놓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칭찬받아야 되지 않을까. 되게 칭찬이라기보다는 Z6가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제 느끼기에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급의 카메라면은 당연히 듀얼 슬롯으로 있어야 되는데. 근데 당시에 이제 XQD가 아마 여기 말고도 소니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제가 쓰려고 이제 또 하나의 규격을 만들었던 거죠. CF인가 그쪽인가 그래서 그래 만들었던 것 같은데 쓰는 회사가 많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입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뭐 듀얼 슬롯이라고 해서 했는데도 저는 아이러니하게 SD 카드 하나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XQD 카드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역시나. 예. 역시나 가격. 그래서 그냥 SD 카드로도 충분할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얼굴 AF 잡는 게 아마 제가 요거를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그 키드큐님이 하셨던 것도 한번 봤는데 그때 키드큐님이 단점으로 얘기를 하셨던 게 그 얼굴 AF 잡는 게 좀 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펌웨어가 한번 돼가지고 좀 개선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Z6-2로 넘어가면서 한 번 더 개선이 돼가지고 좀 더 빨라졌다라고 는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잘 못 느끼는 게 그 기능을 잘 안 써요. 안 쓰니까 안 쓰다 보니까 그게 뭐 얼마나 차이가 나냐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초점 잡을 때 주로 AF로 잡고 나서 이제 또 수동으로 돌려서 한 번 더 초점을 잡아가지고 크게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또 차이 나는 게 이제 USB C타입 단자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전원을 공급하면서 촬영이 가능하다는 게 Z6랑 차이가. 그거는 뭐 굉장히 편리한 기능 같은데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배터리가 많이 없게 되면은 맞아요. 충전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좋아진 것 같고. 그러면 보조 배터리도 쓸 수 있다라는 거네요. 외부 보조 배터리 우리가 그냥 충전할 때 쓰는 거를 C타입에서 꽂아준다면 그것도 하나 아마 배터리 출력에 따라 좀 다를 텐데 그렇죠. 좀 고출력인 보조 배터리 요즘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그걸로는 이제 아마 사용 가능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도 변화된 점이 있었고 그리고 세로 그립 추가돼서 추가로 액세서리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서 이제 조금 전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로 그립을 쓰면은 사용한다는 건 이제 전문가들 뭐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럴 때는 이제 한번 뭐
나가면은 오래 찍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 그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그립값이 얼마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 원 좀 하는 것 같아요. 48만 원? 50만 원 전후? 예. 50만 원 그 한파. 예,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싸지 않네요. 후지보다 비싸요. 아 근데 저는 후지를 썼잖아요. 네. 후지도 거의 그 정도 가격이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비싸다는 생각이 잘 안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하다 보면 워낙 고가의 장비들이다 보니까 50만 원, 48만 원, 뭐 45만 원 이게 뭐 그냥 뭐 아까 꽤나 나간다 그랬는데 이게 맞아요.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렌즈나 이런 게 50만 원이면은 싸네 그러는데 XQD 카드가 30만 원이다? 비싸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대형 카메라용 렌즈에 센터 필터라고 있어요. 아, 말씀해 주셨던 그런 거 필터 하나에 보통 50만 원, 70만 원씩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별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또 뭐가 또 바뀐 게 또 있을까요? 동영상 기능? 뭐 동영상 기능 저도 사용을 안 해서 요것도 크게 맞아. 체감을 못 해요. 네, 4K 뭐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예, 스펙 이제 변경된 사항에서 이제 니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건 굉장히 편하겠다라는 게 셔터 스피드가 900초까지 연장 가능하다라고 나와요. 예. 900초면 예. 15분이잖아요. 900초면 예. 15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건 굉장히 편하겠다. 그러니까 벌브 샷다를 열고 할 필요가 없이 예. 15분까지는 제가 뭐 내가 14, 뭐 500초든 뭐 10분이든 11분이든 세팅만 딱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것까지 되는 기능들은 굉장히 편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방적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아마 이 정도급 카메라들은 다 기본적으로 돼가지고 예, 렌즈도 뭐 방적되는 렌즈 끼면은 아마 그렇죠. 뭐 비오는 날 웬만한 비오는 날에도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방적이 보통 안에 이제 제일 많은 곳에 실링들을 해놓잖아요. 고무실에. 예.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나와요. 그 설명서에, 취급 설명서에. 거기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얼마에 한 번씩 갈아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나중에 왜 방적이 안 되냐, 시간이 흘러갖고. 그 고무도 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소모품의 개념이다, 그것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 실링은 교환하는 게 원칙이다,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얘기들은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방송에서도. 사용 설명서를 잘 안 봐가지고 아마 모르실 사용 거예요. 설명서에 나올지 아마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그 메커니즘 따로 예. 그런 부분에는 분명히 나와요. 그 얘기가. 네. 그 다음에 Z6의 대체적인 뭐 스펙, 그 다음에 달라진 점들, 지금 그런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런 거,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이거를 지금에 와서 나온 지 뭐 한 3, 4년 됐지만, 여전히 뭐 이거 굉장히 좋은 카메라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요즘 얼마인가요? Z6 바디가. 제가 투 바디가. 투 바디가 아마 가격은 프로 Z6랑 동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28만 원 정도?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 장점도 중요하지만 단점도 중요하잖아요. 단점, 제가 느끼는 단점은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라 그래야 되나? 제가 느낀 단점은 그거였어요. 이게 저는 이제 DSLR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사용을 해보질 않아가지고 이제 미러리스만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안에 그 뭐죠? 화면 LCD 화면에 조금 여러 가지들이 정보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겠죠. 예, 그런 부분도 조금 복잡하다고 느꼈고 뭐 다이얼들이 외부로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조금 헤맸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성원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후지 유저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더 인터페이스가 이제 후지하고는 또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니콘을 계속 써왔던 분들이라면 좀 더 익숙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거나 예, 그래서 셔터 스피드 후지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 ISO, 뭐 조리개는 렌즈에서 돌리면 돼가지고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로 다 노출돼 있어서 너무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셔터 스피드를 음. 조절하려면은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다이얼 돌려야 되고 뭐 조리개 변화를 하려면은 앞에 있는 다이얼 돌려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작성이 조금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아,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느끼는 단점이었고, 그리고 저는 좀 약간 그런 사용감이라고 해야 되나? 메뉴 같은 거 눌러봤을 때 그런 약간 자연스러움을 좀 중요시 여기는데 아, 제가 이 메뉴 버튼을 눌러서 딱 봤을 때 느꼈던 거는 아, 좀 옛날 카메라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차들이 조금 있을 것 예. 같고요. 어쨌거나 정상훈님이 실제로 써보면서 후지 유저여서 니콘으로 써보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 예. 단점이 또 다른 단점이 보여든가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막 기계적으로 막 이게 안 좋다 약간 이런 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좀 사소한 건데 제가 처음에 이거 목에 메고 다녔는데 네네. 이제 옷에 쓸려서 약간 먼지가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저기 전자식 뷰파인더 보는 데 쪽에 원래 눈을 갖다 대면은 이게 뷰파인더로 바뀌고 눈을 떼면은 이제 LCD로 바뀌는 그런 모드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모드에서 사용을 하는데 저는 분명히 눈을 대지도 않았는데 그 약간 LCD가 안 보이고 뷰파인더가 활성화된 상태가 그게 이제 좀 뜨더라고요. 반응이 조금 느린 느낌이 있었다. 제가 느끼기엔 반응이 느린 게 아니라 저 위에 보면은 눈 대는 데 쪽에 그 고무 있잖아요. 요게. 예, 고무 쪽이 약간 뭐 옷에 쓸려서 이렇게 살짝 뭐 내려갔거나 그런 그래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그 손가락으로 만져면은 다시. 또 예,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후지 필름을 쓸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건데 니콘을 쓰면서 그런 일이 좀 빈번히 발생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뷰파인더를 쓸 거면 뷰파인더로만 켜놓고 LCD를 쓸 거면 LCD로만 켜놓고 그렇게 해서 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인지 이해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단점을 먼저 말을 했고 예. 좋은 점은 어떤 거예요? 좋은 점은 아무래도 풀프레임 센서다 보니까 풀프레임 센서. 예, 풀프레임 센서다 보니까 사진 봐봐요. 저 센서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예. 크롬 뭐 24/36mm를 갖는 거. 예, 그렇죠. 그렇죠. 그 크롬만 쓰다가 이제 이걸 써 보니까 이제 많이 크겠죠. 1.5 크롭이었죠. 후지가. 예,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오는 이점들이 아무래도 있을 거예요. 뭐 조리개 심도 표현이 같은 같은 뭐 조리개 F2여도 아웃포커싱이 좀 더 잘 되는 거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거 이제 야간에 좀 찍어 보니까 확실히 뭐 노이즈도 덜한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노이즈는 아무래도 판형이 크면 덜 해요. 같은 화성일 때. 그러면 뭐 확실하게 차이는 나요. 그래서 딱 뭐 Z6-2가 좋다 이거에서의 장점보다는 그냥 풀프레임이라서 좋은 장점들이 제가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니콘이 좀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이제 안부 복원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Z 시리즈 오면서 좀 더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니콘을 좀 선호를 해서 이제 구매를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Z5랑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캐논이랑 고민을 했었거든요. 니콘이랑 그렇죠. 하다가 그리고 제가 그 뭐죠 셀프 스크린이 되는 그런 플립 스크린 그거를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안 좋아 좀 예, 굉장히 안 좋아해가지고 캐논은 그것 때문에 좀 아웃된 것도 있고 그리고 워낙 그 캐논이랑 니콘이랑 비교한 같은 가격대에서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사진으로서의 성능은 월등히 니콘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니콘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와, 오늘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써봤던 경험들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와, 그렇게 됐군요. 그 다음에 아까 저는 이거 방송 마치기 전에 지금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스펙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지금까지 저거 펴놓고 우리 방송했었네. 여기 정상호님이 아까 그 M 마운트 렌즈 라이카를 쓰니까 그 M 마운트 렌즈들은 이제 어댑터를 껴갖고 쓰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하나 갖고 오신 것 같은데 한번 껴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저희가 사진으로만 보여드렸는데 실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40mm f2짜리 렌즈 이거고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렌즈가 크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 아까 렌즈가 렌즈가 큰 걸 수도 있고 바디가 컴팩트한 걸 수도 있고. 예. 근데 바디는 상당히 이뻐요. 근데 Z6 때도 했고 저는 사실 니콘의 Z6나 6-2나 저는 이거의 가장 큰 매력은 전자식 뷰파인더도 불구하고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난 뷰파인더가. 저는 그때 Z6 할 때도 키두키님이 갖고 왔을 때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산 거거든요. 그게 야, 이게 광학식 뷰파인더야? 난 맨 처음에. 근데 미러리스는 광학식 뷰파인더가 없어요. 아닐 텐데. 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전자식 뷰파인더인데 굉장히 뛰어내. 근데 이게 더 좋아졌을 거예요. 아마 Z6-2에서. 아마 뭐 크게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좋아가지고. 맞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차이가 와닿는 안 좋아서 좋아지면은 차이가 와닿는데 이제 좋은 거에서 좋은 거는 좀 미미할 것 같아서. 그래서 렌즈 이제 마운트 하는 거 보여드리면은 이제 니콘이 조금 헷갈리는 게 캐논과 다른 카메라들과 반대잖아요. 그것 때문에 항상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얘가 잘못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그 전에 무슨 카메라를 썼느냐 에 그렇죠. 따라서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이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게 더 이쁘다. 엠마운트 렌즈를 끼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뒤에 구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운트 구경이 크고 이제 이 렌즈 자체가 다른 것들은 작다 보니까 그 앞에 렌즈 구경들이 작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옆으로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드를 잘 어울리는데? 저는 요 렌즈 요 바디를 구매한 이유가 이 수동 렌즈를 쓰려고 산 것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근데 또 Z 마운트 요 어댑터는 잘 안 팔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수요가 많지 않은가 보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예전에 니콘 SLR DSLR에다가는 다른 렌즈를 쓰기가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DSLR 같은 경우는 프렌치백이 길어요. 길고 다른 렌즈들은 짧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 렌즈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답터에다가 또 하나 더 렌즈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능 저하로 왔는데 프렌치백이 얘는 이제 Z는 많이 짧아졌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다른 렌즈들을 쓸 때 이제 그 안에 렌즈가 들어가지 않고 그만큼의 프렌치백 길이만 정확히 깎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얘도 이제 짧기 때문에 아마 렌즈들을 호환하는 거를 다양한 렌즈들을 써보는 것도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정상훈님처럼. 아무래도 예전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다시피 보이그랜더 렌즈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뭐 21mm f4짜리도 있었고 오늘 가지고 온 35mm f2짜리도 있고 그 Z 마운트 40mm f2랑 또 비슷한 화각은 겹치는데 40mm f1.4짜리 보이그랜더 렌즈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제 적절히 섞어가면서 쓰면은 좋은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예쁘고 가벼워서 이걸로 가지고 다녀요. 아니 근데 내가 옆에서 정상훈님이랑 지금 한 3년째 같이 사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자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근히 그거 작고 가벼운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야지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미러리스 쪽이 잘 맞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후지 또 미러리스를 주로 썼었겠죠. 드디어 이제 풀프레임으로 온 거고. 후지는 풀프레임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후지는 또 다른 또 매력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지금은 뭐 Z6-2 방송하는데 후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상훈님이 볼 때 Z6-2를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해 줄 수가 있느냐? 저는 영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진만 찍겠다라고 하면은 사진 찍고 이제 풀프레임 바디를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느끼는 게 약간 좀 가장 전문가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전문가스러운 프로페셔널 느낌이 팍팍 들어와요. 제가 그 느낀 게 XQD가 일반인들은 굳이 그렇게까지가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채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확실히 전문가를 위해서 만든 카메라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뭐 전통적으로 사실은 니콘 쪽은
바디가 굉장히 많은 강세를 가졌던 회사예요. 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런 아마 메커니즘 특성들이 분명히 Z 시리즈에도 예. 녹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니콘이 이제 캐논보다 뒤쳐졌던 거는 이제 90년도, 80년도 그렇죠. 그때 이제 마운트 AF 시대 때 마운트를 캐논은 빠르게 바꿨잖아요. 바꿨죠. 근데 이제 니콘은 그거를 못했어요. 그 니콘의 유저들의 너무나 많은 그 전에 F 마운트들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못 바꿨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잡히게 되는 계기가 거기서도 와요. 왜냐하면은 풀프레임을 쓰려면은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를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마운트가 작기 때문에 렌즈 설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지 센서는 필름하고 빛을 받아들이는 굴절기나 이런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계에서 제약들이 오는데 어쨌거나 그건 과학적인 얘기니까 그렇고 와 정상훈님이 Z6-2를 엄청나게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얘기하면 내가 볼 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게 니콘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친구가 니콘 카메라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그 D850을 구매한 친구가 있거든요. D850 네, 친한 친구 중에서. 네네. 근데 그때 제가 막 여러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왜 니콘을 사지? 약간 차라리 그냥 캐논이나 소니 쪽 사는 게 저는 그때 캐논을 추천해 줬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D850을 산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거를 이제서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써보고 나니까 D850도 같은 거로 방식은 고화소죠. 다르지만 그리고 더 고화소고 하니까 지금도 보면은 D850은 뭐 가격도 상당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니콘이 더 좋습니다. 오케이. 예.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어떠한 뭐 특별한 리뷰의 형식도 아닌 거고요. 스펙을 소개시켜드리지 않았고 저는 오늘 최대한 얘기하는 거를 좀 자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사건님이 그동안에 Z6-2를 사갖고 사용하면서 느꼈던 거를 그냥 좀 여러분들한테 진솔하게 들려드리는 것이 어떨까 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서 없이 쭉쭉쭉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Z6-2라든가 또는 이거 말고 이제 고화소의 Z7이 있죠. 7-2가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구입 예정이시라면 이 방송이 그냥 실제로 써본 경험자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이제 겨울로 막 들어가고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어쨌거나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방송은 아까 카메라에 같이 물려 있었던 Z 40mm F2 그 렌즈가 이제 두 가지 버전인데 그 중에 SE 버전. 스페셜 버전이죠.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해서 했는데 SE. 과학 설계는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거 다시 또 정상호님이 그거를 그 렌즈에 대해서 오늘처럼 또 설명해드리는 시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